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현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알아야 할 한국어 발음의 원리와 규정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물론 한국어의 표현과 어휘, 의미가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발음이 더 유창하고 잘 구사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강의에서는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한국어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원리와 규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 오늘 본 전체 강의의 순서는 모음과 자음, 그리고 받침의 발음, 그리고 동화와 된소리대기, 경음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첨가와 탈락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부터 모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의 모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부터 말을 하게 됐나요? 여러분이 모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모화자들과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화자들도 모음은 어느 정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로 시작하는 네, 그렇죠. 아, 야, 어, 여.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렇게 10개의 모음을 우리 한국어의 기본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 갖고 우리 한국어의 글자나 언어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벌써 떠오르는 몇 개, 여기에 다루어지지 않은 모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가 왜 그러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떠올려 볼까요? 왜? 자, 여기서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생긴 모음이 있죠. 자, 이 모음은 이 10개의 기본 모음 중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음도 지금 다루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맞춤법에서 틀리는 또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외와 발음이 거의 똑같아서 변별이 되고 있지 않은 자, 웬일이니? 여러분 웬일이니? 자, 웬. 자, 이것 또한 이 10개는 들어가 있지 않은 모음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모음들이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모음들을 다 찾아갔을 때 한국어의 모음은 모두 몇 개가 되냐 하면 자, 이제 본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의 표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음의 개수는 총 21개입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는 좀 전에 다룬 10개의 기본 모음입니다. 자, 그 기본 모음 이외에 총 모음에 들어가는 나머지 모음들을 살펴보면 자, 아와 야 사이에 아하고 관련된 에가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볼 때 아에서 이를 결합한 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죠. 자, 아, 에. 자, 그 다음에 아하고 관련된 더 이상의 모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야로 넘어가면 야 속에는 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야 속에 좀 이따 다루게 될 이중 모음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자, 그 다음에 야하고 어 사이에 또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찾아봤을 때 바로 우리가 아에서 에처럼 야에서도 이 모음을 결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개가 됐죠. 아, 에, 야, 예. 그 다음에 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모음을 결합한 듯한 형태의 에. 그 다음에 여, 예. 자, 그 다음에 오가 있습니다. 자, 오에도 우리가 앞에 종전에 모음을 다 찾기 위해서 했던 방식처럼 생각한다면 이 모음을 결합한 듯한 자, 요 발음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발음에 속합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왜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는 이 이몸 결합한 형태 말고도 아몸과도 결합한 형태의 이중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 다음에 이 아몸 다음에 애가 있듯이 애를 오하고 결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그 다음에 아까 이몸 결합한 거 왜. 자, 그 다음 요로 넘어갈게요. 자, 요도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여기에서 이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글자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좀 이따 다룰 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에서도 이런 글자 다룰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요와 유는 그냥 이중모음 하나고요. 다시 본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 우도 오와 마찬가지로 이 몸이 결합된 위 형태가 있고 그에 앞서서 이 어와 이 애를 합한다고 생각하시면 워와 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 그 다음에 의와 이 사이에 의에 다시 이 몸을 결합한 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어떤 이 순서를 크게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 모음 10개 그 사이사이에 어떤 모음의 결합 형태가 가능할까를 외우지 말고 생각해서 찾아내신다면 21개의 우리 표준어 모음의 개수와 정확한 모양, 형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어의 모음은 21개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설명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주의해야 될 모음도 있었고 다시 살펴보아야 할 모음도 있었습니다. 자, 제4항을 보시면 지금 단모음,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모음의 정확한 정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이란 우리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이렇게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올 때 어떤 조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모음이 지금 21개라고 하였는데 그 모음을 크게 다시 2개의 분류로 나누어 본다면 자, 모음의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고 단일하게 일관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단모음이 있고 그러면 그와 상대적으로 반대가 되는 소리가 일관되지 않고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저 21개의 우리 표준어 모음 중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기본 모음하고 표준어 전체 21개의 모음을 살펴보았는데 하나 야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하고 이 아를 상대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아를 한번 길게 발음을 해보면 아, 입 모양이 변하지 않고 소리가 일관되고 혀의 위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형태를 띈 모음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야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야. 자, 야. 야 소리는 아주 미묘하지만 입 모양이 약간 변하고 끝에 아로 끝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야 속에는 아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단모음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른 모음에 의하여 그건 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반모음이 결합된 단모음이 이중모음의 어떤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를 결합하면서 반모음이 결합된 그러니까 이 소리와 아 소리, 반모음 이와 단모음 아가 결합되어 있는 이중모음의 형태가 바로 이 야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오로 끝나죠. 소리가 일관되지 않고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 속에는 단모음 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만 있는 게 아니라 오가 들어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반모음 오우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모음의 종류를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살펴보았는데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개의 표준어 모음에서 단모음은 아, 에, 어, 에, 오, 에, 우, 의, 이 모두 몇 개죠? 다시 10개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기본 모음 10개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중에서는 우유, 의 중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 말하는 10개의 모음들은 모두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소리가 단일하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그 단모음의 규정에 맞게 아, 에, 어, 에, 오, 에, 우, 의, 이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이 10개 중에 의와 위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화자들이 모어화자들이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는 언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왜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가 변하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모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음 체계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 발음하고 좀 다소 다르지만 사실은 이건 단모음 체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위도 마찬가지로 위. 자, 위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 발음이 다 그렇게 화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단모음 체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언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발음을 이중모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어를 그리고 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교사라면 단모음이라는 것에 입각하여 단모음으로도 실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의 경우도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 발음을 하는 하나의 방법은 입술 모양, 이 외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을 오처럼 만들면서 발음을 이를 소리 낸다면 단모음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입술 모양을 오처럼 동그랗게 하고 이를 발음해서 좀 이상하죠? 근데 으로 발음하면 아까 왜로 발음했을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단모음인 으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면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윗세대들이나 예전에는 이렇게 발음하는 화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언어 현실적으로는 모두 이중모음인 왜, 즉 이 왜 발음이나 이 왜 발음으로 다 이 왜 발음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위도 마찬가지로 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지만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단모음 체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다면 우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을 가지고 이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단모음에 맞게 발음을 한 겁니다. 발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단모음 체계의 10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현실의 발음과 실제 원칙적인 발음에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이 두 개의 모음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중모음이 되는 것이죠. 11개가, 이 10개가 단모음이고 11개가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붙임에 바로 의하고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를 따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실 발음을 하고 있다는데 발음할 수 있다로 완화돼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야, 예, 여, 예, 와, 왜, 유,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즉 이중모음이다 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모음 21개와 그 다음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규정에 따른 모음의 그 개수와 그 모양과 의미와 소리를 다 살펴보았는데 한번 조금 더 소리를 내는 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 역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이 단모음 체계를 보면은 이제 단모음 중심으로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소리를 내는 위치가 다르고 언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입 모양 안에 있는 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쯤에서 소리가 나나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모음이 혀가 앞에 있고 입 안에서 앞쪽에 위치해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 이.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하고 거의 같은 혀의 앞부분인데 혀의 위치가 이보다는 낮은 곳에서 소리 나는 모음이 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에와 이 에 역시 또 구별하기 힘든 소리입니다. 이 자체를 그냥 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가 먹었나? 내가 먹었나? 자, 지금 선생님 발음했을 때 여러분도 지금 나라는 것인가? 너라는 것인가? 내가 먹었니? 내가 먹었나?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문맥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즉, 발음 갖고는 구별하기 어려운 모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혀의 위치밖에 없습니다. 혀의 높낮이. 즉, 애가 이 애보단 높고, 자, 이 상대적으로 혀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이, 에. 자, 조금 구별이 됩니까? 이, 에. 즉, 혀의 위치를 조금씩 내려가면 이 나라는 의미를 할 때의 내가 가장 혀가 아래 있고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높은 위치가 너에 해당하는 내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미를 구별하고 소리를 구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주의해야 될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이보다 좀 속에서 소리 나는 모음이 있습니다. 자, 자, 이보다 상대적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터 다시 아까 혀의 위치를 좀 내려오면 좀 여기선 복잡하게 그림이 되어 있지만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숙한 속에서 소리가 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혀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혀의 높낮이, 그다음에 혀의 앞, 뒤, 그다음에 입술의 모양. 자, 입의 모양에 따라서 오와 우를 다시 생각할 건데, 자, 그것은 조금 더 이 칠판의 다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의 그 그림에서 조금 더 단순하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든 그림입니다. 이것을 교재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까 그 역삼각형 그림에서는 주로 그 입 모양을 고려해서 그 위치를 고려해서 만든 그림이고, 이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단모음 체계를 보여주는 모음의 그림입니다. 단모음 체계의 그림입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의 위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고, 중, 저. 그래서 이, 에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서 앞부분에 있는 이,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속 안에 있는 자, 혀의 위치가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개 중에 우리가 6개를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소리의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이 붙게 되는데 바로 입술의 모양입니다. 자,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그 부분을 오나 우 모음에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걸 원순 모음이라 하죠. 자, 원순 모음 중에서도 원순 모음은 사실 2개, 우와 오, 요 2개 기본으로 하는데,
자,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혀가 더 높은, 혀의 위치가 높냐? 자, 오하고 우를 스스로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 우, 오. 우가 미세하게 더 높은 위치에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 오. 그리고 혀가 안에서 더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 오. 여기에 당연히 혀가 앞에 혀의 위치가 앞에 있는 전설모음에 해당하는 이와 결합된 형태로 보이는 이 의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 모음 때문에 원순모음 우보다 후설모음 우보다 더 앞으로는 전설모음의 원순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위, 의.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모음 체계 10개를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